또 책에 보면 중요하게 빠질 수 없는 게 앞서 우리 변호사님 챕터가 검찰공화국, 그 다음으로 많이 이야기한 분야가 노동 분야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챕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가장 좀 눈앞에 있는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해달라 대통령이 나섰고, 이게 민주당도 정확하게 좀 이게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 왜 이런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이 이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이게 보면서, 야, 공포 마케팅 오지다. 그게 핵심이에요. 민주당이 조건을 걸었잖아요. 뭐, 산업안전보건청,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유예 없다. 그 다음에 기존에 못한 거 사과해라. 라는 등의 이제 조건을 걸었는데, 그게 홍익표 원내의 성격상 실제로 그 공포 마케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넘어가기 위해서 전제로 붙인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서 하는 것처럼, 아니, 문재인 정권 때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청 만들지 그랬어. 라는 말들을 비껴가기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7일, 내일인가요? 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오늘이구나. 네,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네.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정식 장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양반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이렇게 한국노총이 한쪽으로 옛날 대한노총 시절에 김두한이 대한노총 위원장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 아니면 그것도 저만의 사치스러운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빵집 사장님이 공포에 떨어서 장사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50인 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더 착목하는 거는 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냐라는 거잖아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빵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합니까? 식당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요? 무슨, 그런, 매일경제인가? 그 기사 보고 참, 아니, 이 장갑 끼고 설거지 하라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하라고 하는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일일이 식당 주인이 중대재해 이거를 관리 감독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5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주들이 가져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주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주의 의무 정도예요. 추가로 되는 것도 없어요. 사업장의 규모나, 그 다음에 제조업이냐, 건설업이냐 등등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요. 근데 공포 마케팅을 막 하니까 식당 주인들까지 겁내잖아, 정말. 아니, 동네 백반집 사장님이 중대재해법 5인 이상을 고용을 해요? 사실 대부분 자기 노동이나 가족 노동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그런 가족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이 별로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민주당도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프레임을 깨지를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2년 유예에 합의했던 본인들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 얘기에 프레임을 깨고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더 강한 이야기들은 시민사회단체나 노조한테 맡기고, 본인들은 그 프레임 안에서 파고를 넘어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영리하다? 영악하다? 이렇게 국회에서 저쪽이랑 협상을 하거나 명분에서 우위를 점하는 테크닉은 누구보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원대들보다 뛰어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속내를 잘 모르겠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모호성의 영역에서 정치를 하는
좋은 테크닉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여튼, 저는 이 중대재해법에서 핵심은 공포 마케팅에 넘어가지 마세요. 동네 사장님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동네 자영업자 사장님들. 네.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막 허우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주당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건설 사업장에서 산재 추락사로 사망한 사고 현장에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목격자들이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가 그만큼 안 되고 공사 규모가 50억을 넘지 않아서 그래서 안전장비 설치 자체를 돈을 맞아요. 더 들이지 않고 해도 됐다. 그러니까 만약 이 영세한 이 사업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이들이 제대로 안전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을 동시에 병행하면 되지 않나. 제가 그거 다 적어놨는데 네. 돈 얼마 드는지, 근데 지금은 메모가 없어갖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사실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 지원을 하는 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도 있었지만 바로 직전이었죠. 네. 사실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이 거부권 행사를 너무 자주 하셔가지고 좀 벌써 잊혀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을 에 대해서도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아마 책에도 이 내용이 아주 여러 번 저도 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자 잡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했다고 보시는지. 아크로비스타 이웃들을 매우 사랑해요. 본인 이웃들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세계관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상속세 얘기도 그렇고요. 요즘 세제 개편한 금투세 얘기도 그렇고요.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는 거 보면 이웃사랑, 부인사랑이 지극하신 분입니다. 그 세계관 바깥으로, 아크로비스타 바깥으로 잘 걸어 나오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이게 딱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대법에서, 사실 노란봉투법의 대부분은 대법 판결문 내용을, 그러니까 판결 내용을 옮겨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극구, 이렇게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시행령 싹 바꿔낸 게 근로시간 산정을 일 단위로 할 거냐, 주 단위로 할 거냐. 판결에서, 대법에서 판결이 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주 단위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8시간, 일 단위로 하면 8시간이 넘어가면 추가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에 대해서 1.5배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1.5배를 줘야 되고 또 이게 법령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 단위로 바꾸면은 주 단위로 해서 40시간이 하루 40, 그렇죠? 40시간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를 중심으로 연장 근무 여부를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시행령으로 바로 바꿨어요. 법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자 한 달도 안 돼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도 선택적인 거고 거짓말입니다. 판결을 존중하지도 않아. 그냥 아크로비스타 이웃사랑, 부인사랑의 세계관 안에서 그 세계관 안에서 그냥 얘기를 해요. 전형적인 술자리 부장님 토크 방식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주워들은 얘기 그냥 막 한다고. 최근에 그 얘기 나온 것 중에 제일 얘기했던 건 저는 슈카가 너무 불쌍하던데. 슈카 아세요? 여러분, 슈카 전석재 씨라고 경제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300만이에요. 전 그거 다 찾아보거든요. 너무 설명을 잘해. 경제 이슈를 너무 재밌게 설명을 잘해요. 슈카가 증권거래소에서 있었던 민생대 토론회 질문자로 섭외가 됐어요. 300만 구독자라니까요. 거기가. 근데 거기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직원들이 쫙 있는 중소기업이나 다름이 없는데. 근데 슈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대주주가 주주들의 이해에 상반되는 결정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벌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쪼개기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 카카오가 같은 회사 안에서 게임만 2개가 히트를 치면 그 게임 2개를 각각 회사를 갈라서 상장을 해요. 그러면 다음 카카오 이 주식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기회가 상실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할 때 일부러 삼성물산 주식을 낮게 평가하잖아요. 왜? 제일모직 주식을 이재용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같이 합병 비율을 정할 때 이재용이 지배력을 가지려면 제일모직 주식은 높게 평가하고 삼성물산 주식은 낮게 평가해야 돼. 일부러 낮게 평가해요.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아직도. 왜 내 주식을 낮게 평가하냐라고 해서 교환 비율을 낮게 평가한 거잖아요. 그거를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슈카가.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세를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 상상이 갑니다. 아크로비스타 이웃들에게 들었을 겁니다. 중소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럼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된단 말이지? 주식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주식값을 내려봅시다. 그러면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덜 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아크로비스타 이웃들한테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상속세를 내립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민생 대토론에 사람들 불러놓고, 슈카 불러놓고. 그 슈카가 얼마나 정말 현타가 오겠습니까? 이 친구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기 전에 게임을 한 7년 해가지고 게임 페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증권회사 들어가가지고 펀드 매니저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빠삭해, 경제 현안은. 그거 물었잖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주식 그 대기업 1인 주주가 그런 식으로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에 하나를 그날 그걸 보다가 제가 확인을 했네요. 이게 참, 이게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맞아요. 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고, 특히 이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접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고. 그분들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 말부터였죠. 이 정부가 건설노조를 윤석열 건폭. 대통령이 또 건폭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뭐 엄청나게 탄압을 했고, 당시에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 경찰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할까 보니까 이 특진이 걸려 있으니 서로 어떻게든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건폭몰이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좀 깨지기 시작했고, 깨졌어요. 대체 인력 투입이 들어가니까 사실 이 노동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는데, 최근에 또 건설노조가 이주 노동자를 또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이 진보정당이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라디오 진행하시면서도 많이 끊임없이 얘기하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건폭 얘기를 하면서 전 두 가지 건폭 얘기 딱 나왔는데 두 가지가 상당했는데요.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네. 그 하나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날 수석보좌관회의 끝나고 나서 자랑스럽게 수보회의였는지 국무회의인지 모르겠어요. 자랑스럽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그 브리핑 보면서 대통령께서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 대통령께서 딱 보니 건폭이네. 건폭이란 말을 대통령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아,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주폭 뭐 이런 것도 그때 당시 경찰청장이가 만들어가지고 주치폭력을 주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랬었고, 그게 하나가 김은혜 홍보수석이 자랑스럽게 브리핑을 했다는 게 너무 민망했고, 두 번째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실은 박근혜 정권 때 한번 했던 일입니다. 건폭이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을 삥땅 치고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소위 원래비 받는 이상한 자들, 노동 귀족, 이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뭐를 했냐면 노점상들을 잡아 족쳤습니다. 노점상들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말하자면 기업형 노점이라고 해서 실제 생계형 노점들은 노점도 못하게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생계형 노점들을 폭력으로 쫓아내는 기업형 노점, 그 다음에 타워크레인 귀족 노조, 뭐 1억 크럭 해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1년에 원래비만 1억을 따로 받는다, 이런 걸 했어요. 그걸 왜 제가 잘 아냐면 그 당시에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인천, 서울, 경기 타워크레인 노조, 중앙 타워크레인 노조 변호를 다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전노련 변호도 제가 했어요. 근데 논리가 똑같았어요. 그렇게 귀족 노조, 기업형.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판례로 원래비를 받는 것이 임금의 일부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것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거를 그냥 보듯이, 저도 처음에 사건 보고서 와, 이거 뭐야, 이거. 우리도 개혁해야 돼. 물론 개혁하고 바뀌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조폭들 삥 뜯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폭들 자리세 받는 거는 아니었다. 판례상 그런 게 이게 급여의 일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변호해 이렇게 대규모 구속자 한 6명인가가 구속이 돼가지고 정말 자괴감에 휩싸였던 적이 있는데, 나는 변호사 맞나? 6명이 구속이 됐다. 내가 디펜스 했던 사람 중에. 여튼 그러게 이제 두 번째 몰이를 하는 상황이고, 굉장히 할 줄 아는 게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념적이다. 실사구시에서 이게 진짜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건폭, 그때 현수막 얼마나 붙었습니까? 여기도 엄청 붙였죠? 여긴 많이 안 붙어도 그냥 다 지지가 맞나?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네, 다 붙였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당협위원장들까지 그냥 다 붙였어요. 건폭. 쫙 다 붙였죠. 민주노총 건폭, 주사파, 뭐 이렇게 쫙, 종북 건폭, 종북 건폭. 와.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노조 깨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때예요. 그때. 즉흥적이야. 화가 나면 화를 내시고. 맛있으면 먹고.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